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정부가요, 7년 만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모두 일시정지 사태에 들어가고, 지금 사실 고용보고서 같은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도 연이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이번 셧다운 사태, 과연 향후 글로벌 경제 충격과 증시 향방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단기채든 중기채든 장기채든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다른 말로 국채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당장 내일 저녁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고용지표 발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셧다운이 된다면 공무원들의 일자리가 일치 중단된다, 뭐 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여러 고용지표 발표, 그 밖에 각종 실물경제지표 발표, 이런 것들을 미루게 만들고, 그러면 당연히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근거가 없으니까 역시 통화정책 의사결정도 계속 불투명해진다. 여러 가지 것들, 이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는 자본시장의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와 고용지표 내지는 물가지표 발표의 공백에 따른 이제 연준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한 방향성이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포커스를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한미 재무당국 간에 환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환율 조작을 좀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환율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통화 스와프 논의는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 투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율 합의를 이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외환시장 개입이 없도록 할 것. 두 번째는 뭐 외환 보유액 등과 같은 각종 통계를 미국과 실시간으로, 특히 월별로 공유할 것. 이 두 가지 요구인데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합의가 결과적으로 좀 맹탕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토록 요구했었던 것이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인데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한다든가 외환 시장이 더 흔들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서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을 제안했었던 것인데요. 무제한 통화 수합은 아닐지라도, 상설 한미 통화 수합은 아닐지라도 마치 2008년이나 2020년에 있었던 한시적, 일시적 통화 수합이라도 체결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절차의 기회는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거나, 혹은 미국 재무부라든가 연준의 계좌에 마치 우리가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의 표시를 좀 끌어올린 다음 우리는 단순히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건 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럴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이자, 대략 한 10조가량의 이자를 매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환 건전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을 결정지을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서 외환시장 동향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이 합의를 보면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실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동의합니다. 저도 환율 합의문, 양국이 발표한 합의문을 그대로 정독을 해봤는데 그 안에는 어디에도 환율 절상 압력, 뭐 이런 종류의 압력이 안 취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온더 더 테이블 위에서 협상하는 협상안이 있고 테이블 아래에서 물밑에서 협의하는 사항이 있다. 그 물밑에서 협의하는 것이 이 달러의 가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는데 한국도 기여하라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 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마 주목하고 계신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고 달러 약세화를 유도해야만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전쟁 이후는 환율 전쟁으로 전개되고 그 환율 전쟁 그 다음은 또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성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이 많은 주요국 스위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주요국들과 개별국 간의 환율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은 미 국채를 좀 매입해달라 혹은 외환 보유의 그 형태로 달러를 이용하고 있으니 이용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종류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물밑에서의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의 부담스러운 자리대에도 불구하고요, 실장님.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거래소에서 8천억 원 넘게 사면서 9월에만 7조 이상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망스러운 환율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이런 이례적인 흐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원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인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유동성 장세로서 정의하면 충분히 이해하시기 편하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돈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런 국면에서 유독 한국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증시로의 돈의 쏠림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왕이면 한국 증시에서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 한국 주식 매입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업비트와의 합병 혹은 연합 가능성에 대해 얼마의 가치를 매겨야 하는지 시장은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네이버의 주가 연일 좀 급등한 이후 오늘은 또 하락세를 보였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실장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20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금융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지금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지금 왜 증시가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그것에 좀 집중을 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갈피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일단 1금융권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조금 나아간다면 2금융권으로의 확산, 혹은 금융권이 아닌 민간 기업들이 모두 미국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것처럼 네이버와 업비트가 합병을 하지만 이 합병의 결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든가 그 밸류 체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금융권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밸류 체인 확보에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비즈니스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만, 반대로 1금융권 중심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밸류 체인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될 때마다 또 조정이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의회에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판단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장세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시장의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컨센서스는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은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쟁이 될 것이다. 금융혁명에 대해서 다음번엔 꼭 한번 출연하셔서 해가 바뀌기 전에 나와주셔서 관련된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발표된 9월 수출입 데이터 660억 달러가 발표가 됐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였고요. 관세 여파 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반도체 역대 최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9월 대비 9월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한 모습이었는데 수출 성적표 쫙 보시고 좀 어떤 흐름을 감지하셨나요, 실장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은 바로 대미 수출이 주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의 수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려나가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 가면서까지 대세계 수출을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을 저는 분절화라고 설명을 했는데, 세계의 퍼즐, 200개 나라의 퍼즐이 흩어지고 분절화되고 있고, 이 퍼즐들이 새롭게 짜맞춰지고 있어요. 이합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미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 밖에 나머지 대세계 수출을 늘리면서 수출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모습이나 그 밖에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 실적을 보아도 같은 현상이라고 확인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내년까지 좀 유망하게 내다보시는 국내 증시 투자 섹터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주도를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섹터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도 상당히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 목이 쉰 배우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 갑자기. 그 배우 목소리 닮았다고 자꾸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할 만한 섹터를 말씀드리려면 그동안에 얘기되지 않았던 것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졌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러분 주목하시겠지만 사이버 테러가 계속 확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SKT 사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산업에 걸쳐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로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의 시장 기회가 커간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추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통신사라든지 카드사에서 갖가지 해킹 사태라든지 이제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쪽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빨리 좀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서 실장님의 견해 한번 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전화통화 연결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